한국교회 총연합 김종현 대표회장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교회의 정치적 중립과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 판사실 침입 혐의로 체포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가 구속된 가운데 교계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가 설 연휴 특집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안방 성지 여행을 시작으로 기독교 방송 최초로 선보이는 김홍도 장사 씨름 대회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산 온누리교회가 경제적 취약계층을 돕는 모퉁이 선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전주 서문교회가 설 명절을 맞아 사랑 나눔 이웃돕기 행사를 통해 지역 소외계층에 따뜻한 손길을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한교총의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교총 김종혁 대표회장은 특히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심화된 정치적 양극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정치적 중립과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한교총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년 첫 기자간담회를 연 한국교회 총연합 김종혁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의 정치적 중립과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대표회장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보단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지지한다며 비상시국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분열의 정치,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보다는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지지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일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최근 법원 폭동 사태의 배후로 거론되는 전광훈 목사의 극우적 행보와 관련해 한교총은 정치적으로 치우친 인물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교회의 정치화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또 수차례 무산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의 기관 통합 문제에 대해선 한기총의 최근 발표들을 볼 때 보수적 정치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어 간극이 크다며 올해 통합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기독신앙 자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정도이기 때문에 한편 한교총은 올해 한국교회 14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는 4월엔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식과 음악회, 10월엔 학술 심포지엄과 문화유산 탐방이 예정돼 있습니다. 김 대표회장은 한국교회 140주년이 또 다른 도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과거의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한국 사회에 더 큰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임명한 특임 전도사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이준엽 판사는 23일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해 한국교회 총연합이 선을 그은 데 이어 교계 입장 정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예장통합과 감리교, 기하성 등 9개 회원 교단장 명의로 전광훈 목사 활동에 대해 규탄하는 연대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구티비는 설 명절을 맞아 성경의 주 무대인 이스라엘과 요르단강을 시작으로 선교의 땅 탄자니아까지 안방 선지 여행을 기획했습니다. 또 기독교 방송 최초로 선보이는 씨름 대회와 큐티, 뮤지컬을 접목한 큐지컬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구티비 설 연휴 특집 프로그램을 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티비가 설 명절을 맞아 안방에서 떠나는 성지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의 주무대 성지인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터였던 요르단강부터 십자가를 지고 800km를 걸었던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까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구티비가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자, 이제 이쪽은 세 번째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십자가를 지시다가 넘어지신 그곳이에요. 그리고 이쪽 네 번째 스테이션은 멀리서 이제 지켜보시다가 예수님이 넘어지시고 마리아와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신 그곳이고요.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와 함께 떠난 선교의 땅 탄자니아를 가다 하나님의 꿈과 역사로 가득한 탄자니아. 그곳에서 펼쳐지는 은혜의 기록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7일부터 사흘간 저녁 8시 40분 안방 성지 여행이 펼쳐집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의 간증도 준비됐습니다. 아버지가 곁에 있을 땐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국민 가수 하춘아 씨의 아버지 이야기가 29일부터 양일간 낮 12시 두 편에 걸쳐 방영됩니다. 같은 날 아침 8시 50분에는 매일주와 함께 출연한 배우 신혜라 씨가 두 자녀를 입양한 축복의 과정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선한 일을 하는데 낙담하지 말고, 그리고 이거 에라야 네 일 아니야. 왜 네가 사역해? 이건 내 일이야. 내가 해나간단다. 그 말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겠지. 내가 급하게 하지 말자. 화려한 모습 뒤 내면의 깊은 갈등으로 하나님을 만난 가수 조성모 씨의 특집은 30일 저녁 8시 40분과 30일 밤 9시 40분 두 편이 연이어 방영됩니다. 설명절 구TV는 기독교 방송 최초로 씨름대회도 방영합니다. 구TV 스페셜 안산 김홍도 장사 씨름대회로 29일 오후 2시 여자부, 30일 오후 2시 남자부로 편성하며 박진감 넘치는 씨름 경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또 28일 오후 2시에는 큐티와 뮤지컬을 접목한 큐지컬 유다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가족과 함께 구TV와 함께 은혜로운 설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배보경입니다.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불법 사금융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부산 온누리교회가 이들을 돕기 위해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로 대출해주는 모퉁이 선교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부울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2,789건, 같은 기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4만 건 넘게 불법 사금융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경찰 피해 신고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58%, 센터 상담은 4배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우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쉽게 노출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데 어디 돈 나올 데는 없고 병원비 같은 이제 진짜 긴급한 사례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존 대출 상환, 즉 연체하지 않으려고 이제 사채를 빌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빌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제 막연한 희망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불법 사금융을 통해 대출받는 금액은 대부분은 100만 원 이하라며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민간기관의 도움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교회나 민간단체에서 무이자, 무보증으로 100만 원만 대출해 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잠깐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분들이 이제 소액 대출로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만 도와주면 이제 잠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온누리교회는 지난해부터 우산이 되는 교회, 되살아나게 하라는 표어를 만들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 대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경제적인 이유로 생명까지 잃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룻기의 보아스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밭 모퉁이를 내어주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 작은 돈이 없어서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저희 교회가 작년 2024년 우산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표 아래 누군가의 인생의 소낙비를 맞는 사람들에게 우산이 되어주면 좋겠다. 우리 교회를 통해 누군가의 생명, 소중한 생명이 돈이 없어서 생명을 내어놓는다라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이 모퉁이 선교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지원 사업 시행 후 현재까지 12명의 신청자가 900만 원의 대출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회 측은 소액일 수 있지만 상황이 곤란한 누군가에겐 모퉁이 사업 지원금이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모퉁이 대출 전액을 갚았습니다. 제가 딱 필요했던 순간에 딱 필요했던 금액을 빌렸던 것이라 저로서는 미래의 그 어떤 액수의 돈보다 월등한 값어치가 있는 액수였습니다. 이런 소액이 어떤 도움이 될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사업인가를 깨닫게 하는 청년의 감사였습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전하는 온정으로 이 사회의 따뜻함을 조금씩 채워주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신승준입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서문교회가 설 명절을 맞아 사랑 나눔 이웃 돕기 행사를 통해 지역 소외계층에 따뜻한 손길을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교회 지속적인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차상위 계층과 소년, 소녀 가장,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먹거리 나눔은 물론 의복 등 다양한 생필품을 200여 가구에 전달하며 명절의 따뜻함을 나눴습니다. 지금 많이 혼란과 어려운 시국 속에서 이렇게 잊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주 서문교회 김석호 담임 목사는 나눔으로 지역사회 화합과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서문교회 3040 세대 헌신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섬김의 배경을 전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빛을 발하고 더 정직하고 더 바르게 세상에 참 더욱더 극과 극을 향해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전주 서문교회는 이번 행사뿐 아니라 매월 반찬 후원과 먹거리 지원을 통해 지역 이웃들과 함께하며 복음의 실천적 사랑을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로 지역 교계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 나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한장총은 23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꿈나무를 방문해 예배를 드리고 자립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권순웅 대표회장은 저출생 생명 경시 시대에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자립을 꿈꾸는 일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한장총이 함께 기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장총은 지난해 말 권순웅 대표회장의 취임 이후 매월 한 차례씩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나눔 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CEO 커뮤니티 크사장의 세 번째 모임이 2월 11일 개최됩니다. 과일 파는 전도사로 알려진 김동훈 전도사가 운영자로 활동하며 지난 21일 개최한 두 번째 크사장 모임에는 크리스찬 대표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동훈 전도사는 교회 세상 속 영향력이 줄어드는 시대에 크사장 모임이 지역 내 끈끈한 연합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사업체들이 많이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합니다. 검찰은 3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 기록을 검토하며 윤 대통령의 혐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일관적으로 유지한 진술 거부권 방패를 뚫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수처가 실패한 강제 구인 대신 구치소 방문 조사로 선회하고 구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철저하게 사건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국회의 23일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여야는 이번 사태가 조직적으로 계획됐다는 배우설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전광훈 씨가 이끄는 국민저항위원회의 배후 가능성을 수사하라고 요구했으며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온라인 선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구속된 시위자들의 다양성을 언급하며 조직적인 준비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조승환 의원은 경찰 공권력 집행에 대한 지나친 정치적 간섭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말인 2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25일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이 집회와 행진 등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자유통일당은 세종교차로와 대한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경찰은 집회와 행진 중 차량 통행을 위해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주변에 교통경찰 180여 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처음으로 월 3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수급자가 탄생했습니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의 일로 이 수급액은 장기 가입과 연기 제도를 활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소득 대체율이 높았던 초기 국민연금 제도에서 30년 이상 가입하며 노령연금을 연기해 수령액을 늘렸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평균 수급액은 여전히 낮아
공무원 연금 등 다른 연금 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1988년 70%에서 현재 60%로 낮아졌고 2028년에는 40%까지 하락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민원 접수가 1,403만 3,337건으로 전년 대비 4.7%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민원 유형은 불법 주정차와 불법 광고물 관련이었으며 산업통상 분야 민원은 31.3% 증가했습니다. 민원 신청인은 40대와 50대가 많았고 성별로는 남성이 67.1%로 비율이 높았습니다. 권익위는 교통불편 지역 버스 노선 신설 등 국민 불편 사항 40건을 발굴해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제무대 연설에서 세계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화성연설에서 그는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면 다양한 금액의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중국과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핵 군축을 시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에너 판사는 워싱턴, 일리노이 등 4개 주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14일 동안 차단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미국에서 출생하는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해온 정책을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는 제한하기로 한 이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달 3번째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이틀째 확산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북부 캐스테이코 인근에서 발생한 휴스 산불은 하루 만에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가까운 규모로 번졌습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카운티 교도소 수감자 약 470명이 다른 시설로 이감됐습니다. 수백 명이 출동했지만 화재 진압률은 아직 14%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원자력 당국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에 대한 첫 번째 테스트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원자능 기구는 독립적 샘플 검사 결과 삼중수소 등 핵종 활성 농도에 이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가 특정 시간과 지점의 조사여서 국제원자력기구와 각국 실험실 데이터를 취합해 종합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설을 앞두고 부자가 뿌린 세뱃돈을 받으려다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캄보디아의 대표적 갑부 속봉이 수도 푸놈펜 도심에 있는 자신의 저택에서 1인당 세뱃돈 4만 리엘, 약 14,000원과 쌀 2kg을 나눠줬습니다. 수백 명이 저택으로 밀려들면서 4명이 쓰러져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5명이 부상당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내일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최대 15cm의 습설이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1에서 5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연휴 내내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강릉 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11도, 대구 10도, 제주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 개신교계를 대표하는 한국교회 총연합이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좌나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따라 분열과 갈등이 아닌 공존과 상생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진 비상시국 속에서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를 화합으로 이끌어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